여러분, 이 숫자 7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2026년 서울에 공급될 아파트 입주 물량의 전부입니다. 평년 수준인 3만 호, 4만 호가 아닙니다. 심지어 올해 2025년 2만 4천 호와 비교해도 70%가 증발해버린 수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급 감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급 절벽, 아니 공급 실종 사태입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뭄의 시대로 진입합니다. 공급이 없으면 집값은 무조건 폭등할까요? 아니면 금리와 규제에 짓눌려 하락할까요? 지금 시장은 공급 부족인이 튄다는 의견과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의견이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논쟁은 접어두고 오직 데이터로만 미래를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전세가, 폭등, 금리 2.5% 동결, 그리고 각자 도생. 이 세 가지 키워드가 2026년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바꿀지 지금부터 2026년 부동산 전망, 그 적나라한 실체를 공개합니다. 먼저 팩트체크부터 확실히 하고 넘어가죠. 2025년 12월 현재 집계된 데이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7천 가구에서 많아야 만 가구 미만으로 확정적입니다. 서울 인구가 940만 명인데 새 아파트가 고작 7천 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 감이 오시나요? 역대 최저치였던 해보다도 더 적습니다. 단순히 새 집이 없다는 불편함을 넘어 시장의 수급 균형이 완전히 깨진다는 신호입니다. 이 사태는 이미 2-3년 전 공사비 급등과 PF 부실로 착공이 멈췄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막지 못한 겁니다. 서울만 문제일까요? 경기와 인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수도권 전체로 봐도 입주 물량은 2025년 대비 20% 이상 감소합니다. 서울의 부족분은 경기도의 상급지로, 경기도의 부족분은 외곽으로 도미노처럼 수급 불안을 떠넘기는 구조가 2026년 내내 지속될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거대한 변수, 바로 돈의 값, 금리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현재 2.5%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와 환율 방어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더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죠. 즉 2020년처럼 초저금리 유동성 파티는 없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DSR 규제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돈을 빌릴 수 없는 철저한 유동성 통제 시장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공급은 역대급으로 부족한데 돈줄은 죄어 있습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이 2026년에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킬까요? 그 폭발의 뇌관은 매매 시장이 아니라 바로 전세 시장에서 먼저 터집니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2026년 전세가가 3에서 4% 오를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 온도는 다릅니다. 이미 서울 주요 학군지와 역세권 대단지는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있죠. 입주 물량이 없다는 건 전세로 나올 새 집도 없다는 뜻입니다. 기존 세입자들은 갱신 청구권을 쓰고 눌러앉을 겁니다. 시장의 돈은 전세 물량 자체가 잠겨버리는 매물 잠김 현상. 이것이 2026년 상반기 전세가를 미친 듯이 밀어올릴 첫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비아파트 기피입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쏠리는 현상이 여전합니다. 모두가 안전한 아파트 전세만 찾습니다. 공급은 0에 수렴하는데 수요는 2배로 늘어난 꼴입니다. 가격이 안 오르면 그게 더 이상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전세가율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를 넘어서 70%에 육박하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돈 주고 전세 사느니 차라리 집을 사겠다. 실수요자의 매수 본능이 깨어나는 임계점이 다가옵니다. 동시에 투자자들에게는 갭이 줄어드는 기회가 됩니다. 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요. 전세가가 매매가의 하단을 단단하게 받쳐주고 결국엔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전형적인 상승장의 메커니즘이 2026년에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모든 곳이 오르진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극화라는 잔인한 키워드를 마주해야 합니다. 2026년 시장은 철저한 각자 도생입니다. 서울 핵심지와 지방 비잉이 지역의 온도차는 역대 최악으로 벌어질 겁니다. 지방 일부 지역은 여전히 미분양 무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 절벽은 서울의 이야기지 지방의 이야기가 아닌 곳도 많습니다. 다주택자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설픈 여러 채보다 확실한 한 채로 자산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서울 상급지, 그 중에서도 신축이나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곳은 공급 절벽에 최대 수혜를 입으며 신고가를 경신할 힘이 있습니다. 반면 서울 외곽의 구축이나 수도권, 애매한 입지는 전세가는 올라도 매매가는 따라가지 못하는 디커플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시장을 뒤흔들 정치적 이벤트가 있죠. 바로 6월 지방선거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표심을 잡기 위한 부동산 부양책 혹은 세금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릴 겁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나 취득세 완화 같은 굵직한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관망하던 대기 수요가 일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책 기대감은 시장 심리를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2026년 상반기 정책 변수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불안한 무주택자분들입니다. 지금이라도 영끌해서 사야 하나요? 아니면 3기 신도시를 기다려야 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3기 신도시 입주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당장 2026년 전세난을 피할 도피처가 되긴 어렵습니다. 자금 여력이 되신다면 서울 또는 서울 인접 경기도의 준신축 급매물을 노리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새 아파트 분양가는 원자재값 인상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분양가가 가장 싸다는 말이 2026년에도 유효할 겁니다. 단 2020년, 21년처럼 무리한 영끌은 절대 금물입니다. 금리 2.5%는 결코 낮은 금리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선을 지키세요. 다음은 1주택자 갈아타기 전략입니다. 상급지로 가고 싶은데 내 집도 안 팔리고 상급지는 너무 올랐어요. 2026년 전세가 상승기는 갈아타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전세가가 오르면 하급지의 갭이 줄어들어 투자 수요나 실수요가 붙기 쉬워집니다. 즉 매도 기회가 온다는 뜻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선매도 후매수 원칙입니다. 거래량이 폭발하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덜컥 상급지를 샀다가 내 집이 안 팔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입자분들,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월세로 갈까요? 지금 금리 2.5% 수준에선 전세 대출, 이자와 월세 전환율이 묘하게 비슷해지는 구간입니다. 무리해서 전세금을 올려주기보다 인상분만큼을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전략이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 거주자라면 전세보다는 월세가 자산 방어 측면에서 훨씬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죠. 2026년 공급 절벽 이게 끝일까요? 불행히도 2027년까지도 서울 공급은 드라마틱하게 늘지 않습니다. 아파트 짓는데 3년 넘게 걸립니다. 지금 당장 인허가가 늘어도 입주는 2029년 이후라는 얘기죠. 즉 우리는 최소 2, 3년간 공급 보릿고개를 견뎌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시장의 우상향 압력은 구조적입니다. 게다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고분양가는 이제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싼 아파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못 산다면 입지 좋은 구축을 사서 고쳐 쓰는 몬테크가 2026년 젊은 층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겁니다. 투자자라면 입주 물량이 없는 시기에 희소성이 부각될 입주권이나 속도가 빠른 재개발 구역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서울시가 밀어주는 신속 통합 기획이나 모아타운 선정지 중 옥석 가리기가 끝난 곳들은 2026년에 또 한 번 주목받을 겁니다. 교통 호재도 빼놓을 수 없죠. GTX 개통 및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수도권 외곽이라도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곳은 차별화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집값이 오르겠냐는 반론 여전합니다. 하지만 가구 수는 늘고 있고 사람들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입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2026년 시장은 전체적인 팽창보다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만 오르는 초양극화가 핵심입니다.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긴 힘듭니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현금 부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공급 절벽을 자산 증식의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투기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2026년은 버티기가 곧 승리가 되는 해일 수도 있습니다. 조급함에 쫓겨 묻지마 투자를 하거나 감당 불가능한 빚을 내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철저하게 본인의 현금 흐름을 계산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금리는 동결이지만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게 경제입니다. 대외적인 변수도 여전합니다. 글로벌 경제가 휘청이면은 한국 부동산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항상 플랜 B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서울 입주 물량 7천 가구. 이 숫자가 주는 공포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절벽이지만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심 지역의 시세를 매주 체크하고 전세가 흐름을 예의주시하십시오.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2025년 12월의 예측이 2026년 6월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변화하는 데이터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공급 절벽, 전세가 상승, 양극화 이 세 가지 프레임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큰 흐름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결국 부동산의 본질은 가족이 편안하게 쉴 곳입니다. 투자의 수단이기 이전에 삶의 터전임을 잊지 마세요. 무주택자분들에게는 용기를, 유주택자분들에게는 지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직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지역 분석이나 대출 상품 활용법 같은 것들 말이죠.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으로 분석해 줬으면 하는 지역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듭니다.
2026년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만의 밝은 불빛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잡으십시오. 다가오는 2026년이 위기가 아닌 기회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급은 없고 전세는 오르고 시장은 차별화됩니다. 이 판에서 승리하는 플레이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긴 호흡으로 하지만 눈은 날카롭게 뜨고 시장을 지켜봅시다. 뉴스의 헤드라인에 이를 비하지 마시고 그 이면의 데이터를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2026년 부동산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